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2026년 기준 복지 혜택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노후 생활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병원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길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인상됩니다. 단독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95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가와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예전에는 기준을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로 이번에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할지, 연금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일하면서도 연금을 크게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 소득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쉬지 않고 조금씩 일해도 노후 소득이 더 안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지출은 병원비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멀리 요양시설로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와 무료 치매 선별 검사 같은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도 더 활성화됩니다. 아프기 전에 발견하고 악화되기 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노후가 무너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제 생활비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매달 일정 금액 줄어듭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일부 지역의 교통비 지원처럼 이동과 관련된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런 혜택들은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고 신청하면 매달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일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그리고 평생 쌓은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무형 일자리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생활 리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시고 복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통신사와 교통기관에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는 정부가 준비해 놓지만 챙기는 사람의 몫입니다. 2026년은 단순히 혜택이 늘어나는 해가 아닙니다. 노후를 남의 도움만 기다리는 삶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삶으로 바꾸는 해입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통신비와 교통비 감면 여부를 점검하시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노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 때문에 불안해하십니다. 전세가 오르면 어떡하나? 월세가 계속 나가면 어떡하나? 나중에 살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고 월세 부담이 적은 주택,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무장의 설계가 된 주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노후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받으시면 내가 신청 가능한 주거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전기요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 어르신은 에너지 바우처나 전기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경우보다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몇 천 원, 몇만 원 줄어드는 것 같아도 1년이면 큰 돈입니다. 노후에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재산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종합소득세 공제 같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금은 모르면 그대로 내고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대출 사기입니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모르는 전화는 끊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활용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각 지역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만 배워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조금 더 지키고,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 오늘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오늘 메모 한 줄 적어보는 것, 이것이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노후는 몇 살에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과 내일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정부 혜택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2026년, 당신의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받을 것은 받고, 지킬 것은 지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조금 더 존중받길, 조금 더 안정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줄여가는 사람입니다. 수익을 늘리기보다 먼저 손실을 막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보장 범위와 비용을 차분히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과한 보험료는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은 없으면 병원비가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2026년부터는 노인성 질환 중심 보장 상품과 경증 질환 보장 구조가 조금 더 정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 가입하기보다 기존 보험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음은 금융계좌 관리입니다. 계좌가 많을수록 돈이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통장은 생활비 통장, 고정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한 달 쓸 돈만 넣습니다. 고정비 통장은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만 나갑니다.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구조 하나만 만들어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가 더 확대됩니다. 복잡한 상품은 피하시고 원금, 보존형 상품 위주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노후 자산 중 가장 큰 자산은 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비가 줄고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위, 대장, 간, 폐, 치매 검사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비용이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항목이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검진 결과지를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의사에게 하나하나 설명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노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채소, 수분 섭취만 의식적으로 챙겨도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더 큰 약입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계단 몇 칸, 스트레칭 몇 분.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노후에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울이 줄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마음 관리입니다. 노후는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남의 자식, 남의 집, 남의 연금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면 이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서 바뀝니다. 오늘 한 통화, 오늘 한 방문, 오늘 한 메모가 1년 뒤 인생을 바꿉니다. 2026년은 기회가 많은 해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만 그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입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말고 걸어가 봅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체감이 큰 건 기초연금이 실제로 얼마 나오느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인상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지 금액만 오른 게 아닙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던 분들도 2026년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씩 깎이던 부부 감액도 개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하면서 연금이 깎이는 문제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월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감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와 보도에 따르면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까지
국민연금이 안 깎이도록 기준이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노후에 조금 일해서 생활을 버티는 분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변화입니다. 이제 의료비와 돌봄입니다. 2026년부터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충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고령 부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전체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입니다.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6년에 인상됩니다. 1등급은 월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월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한도액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서비스를 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가족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조금 더 받쳐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간병비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변화에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포함돼 있고 본인 부담을 30% 내외로 낮추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진행형이지만 방향 자체가 분명하다는 것이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이제 생활비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요금 감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가능하고 월 최대 12,100원까지 감면됩니다. 매달 10,000원 남짓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몰라서 못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돼 115만 2천 개 제공 계획이 공식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 기준 2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매달 삶의 리듬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해주는 현실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방비와 공과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단가가 바뀌는 제도라 정확한 금액은 그의 공고를 봐야 하지만 최근 안내 기준으로 1인 가구 연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수준으로 지원 안내가 된 바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돈입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아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는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통신비 감면이 되는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이 5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만 정하셔도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65세 이상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노후는 운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받을 건 받는 정리, 줄일 건 줄이는 정리, 지킬 건 지키는 정리. 2026년은 그 정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해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현실적인 정리만 남았습니다. 혜택을 받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 차상위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에 따라
열리는 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서류 한 장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예금이 조금 있고, 차가 한 대 있고, 집이 한 채 있으면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들께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돈이 크게 나갈 때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주거비가 한꺼번에 나갈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큰 지출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의료비 지원을 미리 알아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필요해지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메모장에 저장해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장기요양 상담, 노인 일자리. 이 6가지만 적어두셔도 노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챙기면 의외로 길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복지 혜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해온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만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전화 한 통, 내일은 방문 한 번, 모레는 신청서 한 장, 이렇게 한 걸음씩만 가도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만 65세 이상 복지 혜택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